치료실 장난감을 이미 다 만져봐서 더 이상 치료실에 오는 걸 흥미로워하지 않아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8월이 시작되었네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죠.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휴가를 보내고 계시거나 혹은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어딘가를 떠나는 것도 힐링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집에서 푹 쉬거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각자만의 휴식 방법으로 즐거운 8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영상에서 SLP가 신규 아동 및 보호자를 만났을 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번 영상을 통해 치료의 처음을 긍정적으로 시작했다면 본격적으로 치료의 초기 부분과 중기 부분 그리고 치료의 종결 부분으로 향해 가며 대상 아동의 치료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은 먼저 치료 초기에 해야 할 일들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SLP 분들이 라포 형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라포 형성을 위한 치료사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일화가 어릴 적 제가 20대 초반 어느 겨울에 너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스노우보드를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 친구 중에 스노우보드를 탈 줄 아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혼자 스노우보드 동호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보드 타는 법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모임 공지를 보고 하필 또 그 주 주말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꺼운 옷만 달랑 입고 혼자 그 스키장 모이는 곳에 갔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처음 가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갔거든요. 거기 가서야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 보는 이제 고글을 낀 엄청 멋진 언니 한 분이 그 스키장 위쪽에서 슉 내려오시더니 저한테 인사도 없이 저를 탁 잡으시더니 처음이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초부터 바로 그냥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그 언니분하고 연습하고 이제 그 히어로 언니분은 저를 교정해 주시다가 또 한 번 본인이 이제 쓱 타고 오시고 이제 저는 낑낑 넘어지면서 그 슬로프를 겨우겨우 내려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그 동호회 제가 갔었던 그 동호회 해당 분이셨는데 그날 바로 이제 엄청 친해졌죠 그 언니분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보드도 배우고 타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까지 통성명도 안 한 채로 완전 통성명도 안 했는데 완전 막역해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왠지 모르게 라포 형성하면 그 스노우보드를 처음 배운 그때의 기억이 늘 나요. 자, 라포 형성은 라포와 형성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먼저 형성, 뒤에 있는 형성하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형성은 어떤 형상을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형상이 나오는데 형상의 의미는 마음과 감각에 의해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형성은 어떤 대상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라포는 우리말로 하면 친밀감이라고 대표적으로 쓰이죠. 자, 그런데 라포의 의미를 살펴보면 두 사람 간의 공감적인, 상호 신뢰적인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라포 형성을 어려워하는 많은 SLP 분들이 이제 라포 형성을 통상적인 친밀감 형성으로 중점을 좀 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아동을 우리가 처음 만나면 특히 그 아동이 치료실 경험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어린 경우 아이가 다소 어색해하거나 낯설어할 것을 염두를 해서 치료사와 치료 대상자의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기보다 아이의 치료 환경 적응을 위해 놀이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라포 형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치료실이라는 공간 그리고 치료사라는 사람
공간과 사람을 합쳐서 일련의 환경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나 낯설음을 연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치료사와 아동 간의 라포 형성과 혼돈하거나 적절한 시간을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은 치료사가 진행하는 본격적인 치료에 회피나 지루함을 느끼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환경에 대한 불안과 낯설음을 없애고 치료사와 대상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형성해 나가는, 즉 아동에게 알려주는 작업이 라포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라포 형성을 아이의 불안을 낮추고 치료사와 친해지는 일련의 놀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대상자는 치료사를 혹은 치료실이라는 공간을 놀아주는 사람 또 놀이 공간으로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잘 노는데 갑자기 챌린지 되는 과제를 시키면 당연히 거부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혹은 다 놀고 나면,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들을 다 가지고 놀고 나면 이 공간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버리게 되기 마련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가 치료실을 재미없어해요. 치료실 장난감을 이미 다 만져봐서 더 이상 치료실에 오는 걸 흥미로워하지 않아요. 놀다가도 치료 도구만 꺼내면 치료사의 말을 못 들은 척해요. 장난감을 회수하고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면 무조건 떼쓰면서 장난감만 가지고 놀려고 해요. 와 같은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치료실이라는 공간에서 언어치료를 진행하는 언어재활사이죠. 따라서 라포 형성의 본질적인 정의 자체를 대상 아동에게 언어재활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 공간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작업으로 생각했을 때 보다 치료의 초반부가 긍정적일 수 있고 성공적인 중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넌 대상자고 난 선생이야. 요즘 젊은 분들 이거 모르시죠? 자, 아무튼 아동과 치료사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라포 형성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포 형성이 아동과 치료사의 관계를 알려주는 과정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치료사는 치료를 제공하고 아동은 치료사가 설정한 목표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하는 것이 둘 간의 관계겠죠. 궁극적으로 치료실이라는 공간 내에서 대상자인 아동은 치료사가 제시하는 일련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죠. 이는 치료사가 설정한 여러 가지 차원의 규칙을 지킨다는 의미와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아동은 치료실에 먼저 익숙해지고 나아가 치료사가 제시하는 활동과 규칙을 따를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라는 거죠? 네, 이제 치료 초기 동안 이를 적용해 나가기 위한 SLP의 자세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사인 사람과 치료실인 공간에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친근감을 느끼는 일련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우선 아이가 치료실과 치료사를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 치료사는 치료실에서 아동이 선호하는 물건이나 탐색할 만한 물건을 충분히 만져보도록 하고 아이가 즐거울 수 있는 시간 또한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는 친근감 조성 및 강함을 확인 등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진행합니다. 저 이지쌤은 처음 만나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선호하는 아이템들이 확인된 이후부터는 꼭 아동이 아이템을 획득하기 전 일련의 지시를 내린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무바라 4세 정도 되는 아동이 선호하는 타요버스를 집으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탐색할 시간을 준 거예요. 아이가 이제 치료실 탐색할 시간을 잠깐 줬는데, 몇 분 정도 줬는데 아이가 이제 타요버스를 자주 만지거나 그쪽으로 눈이 많이 가더라는 거죠. 이제 그게 확인이 딱 되면 이제 그 시간을 짧게 가지고요. 타요버스를 집으려고 한다. 이때 저는 아동이 물건을 잡기 전 제가 먼저 타요를 잡고요. 아동에게 박수를 치라고 지시하거나
아니면 하이파이브 등을 자연스럽게 지시합니다. 또는 발화가 비교적 가능한 아동도 있잖아요. 그런 아동의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치료실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치료 장난감, 이제 물건이나 장난감을 만지기 전, 제가 손이 닿기 전에 선생님한테 허락 받아야지, 허락만 받는다면 뭐든 만져도 좋아 라고 말하며 허락 구하기를 선지시한 뒤 그 아이가 이제 이 지시에 정반응을 했을 때 그 물건을 줍니다. 만약 인지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역시나 선호 아이템을 잡기 전 아이가 이제 탐색을 하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할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잡기 전 치료사인 제가 아이와의 눈 맞춤을 유도해서 눈을 한번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신체적 촉구를 제가 주어서 일련의 간단한 제스처를 아이가 취하게 한 뒤 후행으로 그 해당 아이템을 아동에게 주는 것이죠. 뭐든지 치료실 안에 있는 물건들 뭐든지 만질 수가 있다. 하지만 우선에 치료사가 정한 일련의 행동은 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를 만난 첫날부터 저는 유도합니다. 나는 치료사고 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우리의 관계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첫날부터 말이에요. 강압적이거나 위압적인 위계가 아니라 이는 놀이 상황에서 아이의 현 기능 수준에 맞게 현재까지 발달한 기능 수준에 맞게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절대 치료사가 제시하는 규칙의 난이도가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포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니까요. 아이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이제 규칙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이런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본인이 선호하는 선호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치료사의 규칙,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게 되고요. 이는 치료사와 아동의 관계를 정립하게 되는 시간으로 쌓이게 됩니다. 네, 오늘은 라포 형성에 대한 SLP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 라포 형성이라는 것은 치료사와 아동 간의 명확한 관계를 아이가 알게 되는 시간이다 라는 점. 두 번째, 통상적인 의미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잘 조율하여야 한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 치료사는 아동이 치료실에서 수준에 맞는 규칙을 지키도록 하여 통제권을 유지하고 아동은 치료사의 지시에 순응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한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자세히 기억하고 계시고 적용하신다면 보다 많은 아동들과 라포 형성에 보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